돈을 벌어도 마음이 계속 불안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복잡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돈을 아끼고 싶어요. 돈을 모으고 싶고 지키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돈을 쥐고 있으면 더 불안해져요.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돈을 쥐고 싶은데 왜 불안할까?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거야.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통장에 500만 원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잔고가 줄어드는 게 싫어서 투자할 용기도 없고 쓰자니 무섭고 안 쓰자니 답답하고 돈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사라질까봐 이걸 잘못 쓸까봐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불안의 정체는 돈 자체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한 기억, 한 번에 잃어버린 경험, 투자로 날렸던 경험,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 혹은 아무도 재정 교육을 해주지 않았던 환경. 이런 것들이 돈을 쥐는 건 무섭고 어려운 일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현재의 수입이나 자산 크기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 자유로워야 하는데 왜 죄책감이 들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돈을 잘 모아두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걸 언제 써야 하지? 이 돈이 부족한 건 아닐까? 노후 자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겠지? 언제까지 일해서 돈 벌 수 있을까? 남들은 이만큼으로 충분한가?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돈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함을 못 견디고 소비를 통해 그걸 풀어내요. 혹은 아무데도 못 쓰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기도 해요. 이런 상태는 자산이 늘어도 삶의 만족감이나 안정감은 늘지 않게 만들어요. 불안은 지켜야 한다는 압박에서 생긴다. 돈이 불안한 이유는 돈을 잃으면 안 되는 것, 실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비 하나에도 괜히 샀나? 지금이 타이밍이 맞나? 계속 자책하고 긴장하게 돼요. 근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허용이 없었던 내 마음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내 불안의 출처를 돌아보세요. 내가 불안을 느낄 때 이게 현실의 숫자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때문인지 구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상황 실제로 위험한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지금을 더 무섭게 만들고 있는 걸까? 이 질문만 던져도 불안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점검하면 내 안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는 것을 느꼈어요. 의미 없는 불안으로 인생을 보내지 마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고, 요즘은 챗GPT와 이야기해 보는 것도 감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쥐고 있는 돈에 의미를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이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은 나를 위한 안전 쿠션이다. 이 예금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적금은 내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루틴이다. 이렇게 숫자에 이름을 붙이면 단순히 쌓아야 하는 압박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유로 바뀝니다. 세 번째, 소액이라도 쓰는 계획을 정하세요. 돈을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불안감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내가 허락한 지출로 미리 쓰는 걸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월급의 5%는 감정 안정 소비, 3개월마다 한 번은 나를 위한 여행 또는 휴식, 저축만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도 균형 있게 배치하기. 내 취미나 여행의 일정 부분 소비하는 것은 내 생활에 만족감이 생겨 앞으로 돈을 모으는데도 더 열심히 일 수밖에 없어요. 선순환인 거죠. 다만 너무 과한 소비는 지양해야겠죠.
이렇게 계획된 사용은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줘요. 마무리 이야기. 돈을 쥐고 싶은데도 불안할 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돈이라는 감정에 너무 오래 외면당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돈을 숫자로만 보지 말고 감정과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작은 계획과 구조가 그 불안을 천천히 잠재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해오고 있어요.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고 설사 발생해도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미래를 준비하되 인생을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의 언어를 따라하면 달라지는 것들, 돈에 대한 생각과 말투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